자, 구강 들어가시면 되고요. 구강 들어가서 이제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을 좀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삭제 생성 선택 같은 경우는 아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는 복사 붙여넣기해서 그냥 가져올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직접 쓰세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되겠죠. 뭐 이거 더 이상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 생성 및 홍보 부서 기획 부서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라는 건 이제 디파트먼트죠, 그죠? 그래서 DPT 테이블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의뢰를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전산화하는 와중에 회사 부서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홍보 부서, 하나는 기획 부서, 이런 식으로. 자, create라고 해서 create table, dpt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저는 한 번에 쓰겠습니다. id int, 그 다음에 unsigned null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uto increment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니까 부서 번호 자체가 음수일 일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 번호가 그리고 낱널이면 큰일 납니다. 번호가 중요하죠. 근데 이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려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반드시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걸어준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걸어준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게 싫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 한 번에 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레지 데이트, 데이트 타임, 낱널. 자, 널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테이블 만들 때 낱널까지 낱널까지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임 써줄 거고요. 자,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낱널한 다음에 뭘 걸어줄 거냐면 유니크를 걸어줄 겁니다. 자, 유니크가 뭐냐면 회사에 우리가 부서 이름이 있다 했을 때 부서명이 중복되는 게 있나요? 없죠? 그죠? 부서명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테이블에서 하나밖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진 나머지 것들이 만약에 유일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유니크를 걸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니크까지 걸어준 다음에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해볼까요? dsc dpt라고 확인해보면, 자, 유니크 걸려있죠? 보이죠? 자, 회사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를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insert into dpt set reg date now. 자, name은 홍보부서. 자, 그 다음에 기획부서도 추가를 해줘야죠. 자, 됐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추가했으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세요.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 만들래요. 사원 테이블 emp employee. 그래서 사원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create라고 쓰고요. emp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id int unsigned라고 적어주시고요. 낱널 primary key auto increment. 그 다음에 레지 데이트.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원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사원 이름. 사원 이름 같은 경우는 캐릭터 100자 정도 쓸까요? 그 다음에 뭐도 있대요? 부서 이름도 있대요. 그래서 dpt name이라 쓰고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잘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제 확인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잘 됐죠? 그래서 난널 같은 경우는 얘가 정말 필요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 걸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서 인원들을 추가를 해줘야죠. 네이제이트는 나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임은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홍길동인가요? 자, 그 다음에 DPT 네임. 자, 얘는 뭐로 추가하면 돼요? 홍보죠. 자, 홍길순도 홍보고요. 자, 임꺽정은 뭐였어요? 기획부서예요. 됐어. 아, 심표가 맞췄죠?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셀렉트해서 그럼 EMP 확인해보면 이렇게 잘 되죠. 자,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장님이 자, 홍보부서가 이름이 조금 트렌드되지 않아서 마케팅으로 이름을 바꿔달래요. 아, 참고로 홍보라는 말과 마케팅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보다는 마케팅으로 하는 게 좀 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전문적일 것 같아. 그래서 홍보부서를 마케팅으로 변경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업데이트 DPT, 그죠? set 뭐를? DPT 네임을 뭘로 바꿔라? 마케팅으로 바꿔라. 그죠? 어떤 거를? where DPT 네임이 뭐인 녀석을? 홍보인 녀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뭐야? set 지금 DPT? 아, 그죠? 요거 DPT라 해놓고선 잘못했죠? DPT 네임이 아니라 얘 네임이죠. 이름을 바꿔야죠. 잘못 본 거예요. 요게 정답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DPT를 까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홍보부서가 마케팅으로 잘 바뀌었죠. 자, 그래서 홍보인 거를 마케팅으로 잘 바꿔놨더니 그래요.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처음에 이제 요 개발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홍보부서를 뭘로 바꿨어요? 마케팅 부서로 바꿨죠. 근데 자, EMP 테이블 까보면 EMP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DPT 네임, 즉 각각의 사원들이 속해 있는 부서명이 있죠. 보면 요건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DPT 테이블을 홍보부서에서 마케팅으로 바꿨지, 현재 EMP 테이블에 있는 DPT 네임을 홍보부서에서 마케팅으로 바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거의 매일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건데, 어떤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연관된 것까지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홍보부서 홍보가 마케팅이니까, 그러니까 DPT뿐만 아니라 EMP 테이블에 있는 DPT 네임도 다 같이 바꿔줘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EMP라고 적어주시고요. 이것까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마케팅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내가 생각이 좀 짧았대요. 마케팅을 다시 홍보로 바꾸라는 거예요. 좀 짜증나죠, 슬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부서명만 홍보에서 마케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원 테이블에 있는 DPT 네임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게 테이블이 2개니까 망정이지, 부서 관련된 테이블이 뭐 5개에서 6개요. 많게는 뭐 10개 들어있다고 하면 일일이 바꾸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자, 근데 어쨌든 바꾸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홍보, 다시 마케팅,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자, 그래서 잘 바꿔왔더니 또 이제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처음에 했던 내 결정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홍보를 다시 마케팅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결함을 발견하고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면 부서명을 바꿀 때 DPT에 있는 것만 바뀌면 그 나머지 것도 적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이 이름을 자꾸 바꾸라 했는데 이름 바꾸려면 여기 바꾸고 저기 바꾸고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구조를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일단은 바꾸라고 하니까 바꿔야겠죠. 바꾸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됐어요. 잘 됐죠? 마케팅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여기다가 select from emp.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적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코드도 마찬가지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보라는 말이 어디에 있으면 안 되냐면 요 EMP 테이블에 요 마케팅으로 우리 지금 바꿨죠? 요 말이 EMP 테이블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요걸 보고 홍길동이 마케팅 사람이구나, 홍길순이 마케팅 사람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DPT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이 바뀌면 EMP 테이블에 있는 DPT 네임, 즉 부서명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EMP 테이블에 있는 DPT 네임을 아예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 자, 근데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홍길동과 홍길순과 임꺽정이 어떤 부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알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구조를 변경합니다. 알터 테이블을 쓰시고요. EMP add column, 그 다음에 DPT ID라는 걸 도입할 거예요. DPT ID. 그 다음에 int. 자, 그래서 DPT ID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DPT ID를 도입했고, 당연히 DPT ID는 이렇게 있겠죠? 자, 요거는 DPT 네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드롭 컬럼. 됐죠? 자, 그러면 했을 때 DPT ID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DPT를 여러분들이 까보면 지금 마케팅 부서가 어때요? 1번이죠. 그죠? 그러면 1번이 마케팅 부서란 말이에요. 1번이 마케팅 부서.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2번이 기획 부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update emp set dpt id는 1. 어떤 거? where dpt 홍보서를 괜히 지웠구나. 자, 요거를 다시 식별할 수 있는 걸 제가 지워버렸네요. 이건 나중에 지워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지우기로 하고 요걸 다시 실행을 좀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요것도 추가를 해주고요. 자, EMP 또 다시 까보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emp set dpt id는 1. 어떤 거를 마케팅 부서를 dpt id를 1로 두는 거죠. 왜요? dpt 네임이 뭐인 녀석? 마케팅 부서. 자, 그러면 당연히 기획 부서는 뭘로? 2로 바꿔줘야죠. 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DPT 테이블 까보면 마케팅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기획부서가 아이디가 2번이잖아요. 그죠? 요거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실행했을 때, 자, 잘 바뀌었죠? 확인해보면 DPT가 아이디가 1,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마케팅 부서 사람이고 얘가 기획 부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지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을 생성을 하래요. 임명록. 그러면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이라는 거는 회사 명부 가져오라는 거죠. 회사 명부. 누구한테 뭐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그거 가져오라고 이제 사장님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사원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뭐 요런 퀄이 날려가지고 요거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요거 이제 왼쪽에 요런 거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E 요거 누른 다음에 여기에 뭐 AS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내보내기 누르시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장님한테 보여드리기로 한 건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홍길동과 홍길순이 이런 날에 들어왔구나. 근데 사장님이 이 DPT 아이디는 뜬금없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거 부서 번호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사장님이 1번이 기획부서고 뭐 2번이 마케팅부서고 뭐 어떤 번호가 마케팅인지 기획부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장님한테 SQL YOG 사용법 알려드려가지고 이 1번이 마케팅부서고 2번이 기획부서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혼나겠죠. 그죠? 당연히 혼나겠죠. 사장님한테 그걸 뭐하러 알려주고 있어요? 사장님은 임명록 달라 했지 SQL YOG 사용법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알려달래요. 그러면 알려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알려준 거죠. 왜요? ID 1.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 그쵸? 그러니까 아이디가 1번인 부서는 현재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길동, 홍길순이 같은 부서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1번이 어떤 부서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1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요거 당당하게 알려주면 당연히 뭐예요? 혼납니다. 혼나요. 이런 걸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사장님한테 어쨌든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쯤 되니까 뭐예요? 내가 후회를 하죠. 왜? DPT 네임 여러분들 뭐 했어요? 지웠잖아요, 여기서. 자, 왜 지웠어요? 정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넣기에는 좀 귀찮단 말이에요. 자, 사장님은 당연히 이 SQL YOG 쿼리 건드는 걸 못해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떤 부서인지는 보고 싶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자, DPT 테이블이고요. 얘는 EMP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부서 테이블이 있고 얘는 사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장님께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명을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테이블 조회법 알려줬더니 혼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개념이 좀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두 개의 테이블을 같이 조회를 해볼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는 조회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조회를 할 건데 일단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서 테이블과 ENT 테이블.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는 뭐가 있죠? 기획부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획부서랑 마케팅 부서가 있죠. 얘는 아이디가 뭐예요? 1번이고 얘는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케팅, 얘는 기획. 그죠? 자, 사원 테이블에는 현재 뭐뭐 있어요? 아이디 있죠? 얘도 DPT에는 그래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잘못 그렸어요. 현재 얘는 아이디죠. 이거 아이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네임이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번호도 잘못 썼네. 아이디가 있고 네임이 이런 식으로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네임이 있죠. 이거는 사원명이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DPT 아이디까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원은 현재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 했을 때 뭐 1번, 2번, 그 다음에 요걸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같이 동시에 한꺼번에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조인한다고 하죠. 조인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인이 되냐면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 몇 개가 탄생할까요? 6개가 탄생합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회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무지성으로 DPT하고 자, EMP 조회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DPT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세요? 6개 나오는 거? 자, 이렇게 조회가 무지성으로 조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조회의 경우의 수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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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3번, 그다음 2번, 1번, 2번, 2번, 2번 이런 식으로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지금 얘네들이 얘랑 얘 연결이 다 돼가지고 지금 모든 조합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1번이랑 아이디 1번이 붙고 고객 2번이랑 아이디 뭐 1번이 붙고 그죠? 그러니까 1번 부서에 사원 1, 2, 3번 붙고 2번 부서에 사원 1, 2, 3번 붙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봤을 때 이걸 보면 홍길동은 현재 마케팅 부서가 맞죠? 그쵸? 홍길순도 마케팅 부서가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홍길순 지금 기획부서로 되어 있는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 DPT 아이디하고 DPT 아이디 이거는 EMP가 가지고 EMP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DPT 아이디죠. 요거하고 DPT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조인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코드가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이너 조인. 요 위에 거랑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쓴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드릴 임명록을 조금 보고용으로 편하게 보여주도록 고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너 조인 쓴 다음에 자, 이너 조인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on이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on. 자, 조인에 대한 조건을 쓸 건데 자, 조인의 조건을 on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조인될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MP 테이블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MP고 여기 ID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PT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EMP에 DPT 아이디가 있고 DPT 테이블에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같은 것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조인을 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EMP에 DPT 아이디가 있죠? 보이죠? EMP에 DPT 아이디하고 DPT.id 이게 뭐냐면 EMP에 있는 DPT 아이디하고 DPT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하고 일치하는 것만 조인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같지 않은 거는 안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자, 보이죠? 자, 조인된 거. 그래서 아까 이상한 조합은 다 사라졌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이너 조인을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사장님한테 우리가 근데 굳이 이거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DPT 테이블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emp.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EMP에 있는 모든 것만 나옵니다. 자, 보이죠? EMP에 있는 모든 것만.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DPT라고 쓰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DPT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EMP는 일단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만 가져와야 되죠? DPT 테이블에 있는 네임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보이죠? 마케팅과 기획부서가 같이 가져오는 거. 자, 그러면 사장님이 또 심기가 불편할 수 있겠죠. 일을 왜 이렇게 센스 없게 하냐.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출력용으로 뽑은 건데 출력용이 너무 별로예요. 이 DPT 아이디가 도대체 뭐냐. 뭐 네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알리아스라 해가지고 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별명. AS. 그러면 여기다가 백틱스입니다. 백틱 어딘지 알려드렸죠? 탭 위에 있어요. 자, 여기다가 부서명이라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네임이 부서명으로 바뀌어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사장님한테 드리기가 조금 성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좀 더 성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mp.id는 이때는 사원번호. 그 다음에 emp.regiDate. 그래요. 레지데이트도 줄 건데 여기다는 좀 더 깔끔하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트. emp.regiDat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mp. 네, 이거 쓰실 때 이거 쉼표 붙이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쵸? 자, 보이시나요? 자, 데이트 쓰게 되면 시분초는 굳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사원번호, 사원명, 부서명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너 조인을 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요 on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emp id 요걸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합니다. 키. 키. 자, emp 테이블에 보면 dpt id가 있죠? 그죠? emp 테이블에 dpt id가 있잖아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emp에 있는 dpt id emp에 있는 dpt id 이거는 이제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요거는 dpt id는 누굴 참조하는 거예요? dpt 테이블에 있는 id를 참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외래키라고 해요. 포린키라고 해요. 포린키. 포린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오더 바이에서 자, 이렇게 쓰면 이거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앞에 있기 때문에 기억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서명 쓴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사원명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일단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 그게 안 되면 사원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원에서 랭킹을 매기는 거죠. 자, 여기다가 DSC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림차순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굳이.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쓰니까 EMP 쓰고 뭐 쓰고 하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 자체한테 이름을 붙일 거예요. 별명을. as D. 그 다음에 얘는 as E. 이런 식으로. 그러면 EMP 테이블 자체를 별명을 E로, DPT 테이블 자체를 별명을 D로 지었기 때문에 EMP 대신에 여러분들 뭐라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PT 테이블 대신에 D라고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실무 수준에서 쓰는 코드예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어쨌든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실무 수준에서 쓰는 코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사장님한테 편하게 임명록을 생성해서 드릴 수 있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됐습니다.